안녕하세요. 우주세대 자문위원회 김강산이라고 합니다. 네, 미네르바 대학교 졸업생인데요. 미네르바 대학교는 국제 첨단 대학교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한 학년에 150에서 200명 정도를 뽑는 소규모 최첨단 학교인데요. 글로벌 학교로서 4개년 학부 생활 동안 7개 도시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하게 되고 최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공부를 해서 모든 수업이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일반 대학교에서는 암기식,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면 저희 미네르바 대학교에서는 교수와 학생 비율이 1대10 정도 되어서 모든 수업을 토론식 수업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에서는 시험을 통해서 평가를 한다면 저희는 개념 위주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학생들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네르바 대학교는 2014년에 첫 신입생을 받으면서 합격률이 1%, 2%대, 현재는 1% 미만으로 하버드보다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교, 그리고 미국 역사상 가장 들어가기 힘든 대학 프로그램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저는 미네르바 2기로 현재 금년 5월에 졸업을 한 상태인데요. 한국 학생으로는 최초로 입학을 하였고 졸업 또한 한국 학생으로 처음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나온 사례인데요. 고등학교는 감사하게도 이제 강원도 횡성에 있는 민족사관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를 나왔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와 미국의 버클리 대학교에서 각각 기계공학 그리고 항공우주공학으로 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학교 중에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싶은데 이 일반적인 대학교를 가면 석사, 박사 과정까지 기다려야 프로젝트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대학교 학부 과정에서부터 프로젝트 진행을 도와주는 미네르바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네요. 네, 민사고에서는 또 감사하게도 동아리 활동 또는 이제 외부 대회 참가를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요. 일반 대학교의 지원에는 제가 고등학교 때 썼던 소논문 리포트 그리고 대학교 때 제가 국내외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미네르바 대학교에 입학할 때는 한국의 주입식 교육 시스템 속에서도 제가 원하는 분야, 항공우주라는 특이한 분야를 제 스스로 개척한 것 그리고 그 분야를 통해서 제가 프로젝트를 스스로 주도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보여서 미네르바 대학교 입학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우주 변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무중력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변기인데요. 이거 가지고 거의 특허 내는 것까지 생각을 했었던 것이고 국제대회에서도 대상으로 입상을 했었던 아이디어입니다. 현재는 아까 인사드릴 때 말씀드렸던 국제우주세대 자문위원회라는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단체는 영어로는 Space Generation Advisory Council, 약어로는 SGAC라는 국제 비영리 단체입니다. 저희는 UN의 국제우주평화협의회라는 UN 코피오스라는 이 회에서 개설되어서 만들어졌고요. 저희는 전 세계 청년, 35세 이하의 청년들의 의견을 모아서 UN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항공우주 정책이라는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저는 항공우주 분야 자체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공상과학 소설이나 공상과학 사이파이 영화를 많이 보면서
이 소설 속 세상에서는 인류가 하나가 되어서 태양계를 누비고 은하계를 탐험하는 그런 세상을 봤는데요. 제가 잘 아는 세상에서는 아직도 국가 간 쟁탈과 범세계적 빈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주에 사람들이 가게 되고 우주에 사람들이 협력해서 도시를 만든다면 전 세계적인 문제들, 저희 국제 기아 문제나 기후변화 같은 문제들도 국가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함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항공우주 분야에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항공우주를 보다 보면 되게 로켓과 인공위성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저는 항공우주 분야를 가려면 당연히 공학을 해야 될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고등학교 이후에 대학교를 가게 되면서 항공우주 정책이라는 분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가 정말로 원하는 꿈은 사회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 기술 개발보다는 항공우주 정책이 사회관을 바꾸고 기관 그리고 국가들을 서로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항공우주 정책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강연의 제목이기도 한 게 국제우주시대인데요. 국제우주시대는 말 그대로 우주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국제적으로 협력 또는 경쟁을 하면서 우주 개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우주 개발도 사실 일반적으로는 기술 개발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요. 기술 개발이 없어도 금융적으로 도와주거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우주 개발에 선호적인 정책 개발을 해서 우주 개발 기업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이런 다양적인 그리고 다분야적인 개발이 바로 국제우주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사람들이 항공우주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로켓을 개발하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국제우주 정책은 그것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켓을 한번 쏘아 올릴 때도 로켓이 이제 한국에서 쏘아 올린다면 한국 영해 또는 영공만 지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로켓 쏘아 올린 부품들이 다른 나라 영공이나 영해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국제적으로 정책적 조율이 필요합니다. 또한 저희가 인공위성을 우주에 쏘아 올리거나 저희가 우주인을 외부에 보내게 되면 그 우주인이 다른 나라 우주선 또는 우주 정거장에 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국제적으로 정책적 조율이 필요하죠.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한국에서 저희 과학기술부나 아니면 외교부가 각각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다 우주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우주 개발을 위해서 정책 협의가 필요합니다. 네, 저희가 우주 시대를 사실 냉전 시대 때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냉전 시대 때 미국과 소련이 경쟁을 하면서 우주의 기반 기술이 다 다져졌기 때문입니다. 냉전 시대의 스페이스 레이스라고 저희 영어로는 하는데요. 스페이스 레이스 동안에 저희의 첫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소련이 발사했고 저희 첫 우주인을 소련이 역시 유리 가가린을 우주 궤도에 올렸고 첫 달 착륙은 미국에서 아폴로 11을 통해서 버즈 올드린과 닐 암스트롱을 착륙시켰습니다. 이렇게 냉전 시대 동안에는 정부가 국가적 목표를 수립하고 그 국가 목표를 위해서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우주청 또는 우주국을 개설한 뒤에 그것에 관련된 기술 개발을 하고 마지막으로 미션을 수행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시민들한테 가치가 돌아오는 이런 bottom-up 어프로치가 저희 냉전시대 때의 우주 개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꼭 이렇게 큰 나라가 아니어도 작은 나라 아니면 심지어 정부가 아닌 기업에서도 우주 개발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우주 개발에 있어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기업으로 따지자면 소비자, 그리고 정부로 따지자면 시민이 어떤 서비스나 아니면 가치를 요구하게 되면 이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고 그 상품 또는 서비스를 위해서 어떤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지를 구상하고 그 기획된 기술 개발을 R&D를 하거나 아니면 기술을 사오기도 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 만들어진 기술 또는 기업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정책이 수립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정부 부서가 설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는 이제 톱다운 어프로치라고 부르는데요. 소비자 또는 시민이 주도가 되어서 전에 냉전시대 때 보았던 몇십 년씩 걸리는 몇십 년에 걸쳐서 사람들한테 가치가 돌아오는 것이 아닌 몇 년 안에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사람들한테 가치를 돌려주는 이런 단기적 목표로 조그마한 기업 또는 조그마한 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현재의 우주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우주 개발을 생각하시면 나와는 동떨어진 문제, 나는 관련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여러분도 삶의 1분 1초에서 다 저희 우주를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스마트폰에 있는 시계를 볼 때 이 스마트폰의 시계도 GPS 또는 GPS 시간을 표준으로 삼고 있고요. 위치를 참고하실 때도 GPS를 통한 위치 기반 서비스를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상 예보를 들으실 때도 기상청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저희 인공위성에서 쏘아주는 지구 관측 데이터를 통해서 기상 모델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 예보를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농사를 짓든 아니면 아니면 출근을 하시든 아니면 학교를 가시든 할 때 다 우주 기반 기술을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 세대가 우주 기반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저희 국제화된 미래라도 멀지 않습니다. 10년, 20년 미래만 해도 국제 세대 때문에 한국에서 어떤 것을 바꾸면 그것이 지구 반대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국제화 시대에는 우주에서 저희 국제 협력적으로 만들어지는 정책과 기술 협력이 바로 저희 일일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국가가 참여하게 되는 우주 분야에서는 저희 분야에서 만들어지는 정책 또는 협력 관계가 다른 분야 발전, 다른 기술 개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0, 20년 후에는 우주 개발을 거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의 우주는 제가 이제 국제 우주 시대라고 말을 드렸지만 그래도 현재 우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이렇게 5개 국가가 중심이 되어서 그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래 30에서 60년 후에는 이런 큰 정부뿐만 아니라 저희 한국 아니면 유럽의 룩셈부르크 같은 작은 나라도 그 작은 나라의 경쟁적 가치를 살려서 우주 분야에 참여하게 되고 기업들도 우주 개발에 있어서 주체가 되어서 같이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30에서 60년 후의 미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개발에서는 정부가 그래도 주축이 되어서 움직인다면 미래의 우주 산업에는 말 그대로 기업이 중점이 되어서 우주 개발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지금도 기존의 우주 산업은 로키드 마틴, 보잉, 에어버스, ULA 같은 큰 몇천 명의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큰 대기업이 우주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버진 갤럭틱 같은 작은 역사도 몇 년 안 되는 회사들이 우주 산업에 뛰어들어서 큰 도약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우주 산업이 없던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기업도 우주 산업이 표준화되고 우주 산업에 대한 접근성이 쉬워지면서 우주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이 현재는 미국과 같은 몇 개 나라, 그리고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큰 기업에만 국한이 되어 있다면 30년, 60년 후에는 거의 모든 기업이 우주 산업을 통해서 이득을 볼 수 있다면 바로 우주 산업을 개발하고 우주 기술을 개발해서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뉴질랜드 같은 곳에서는 기업이 먼저 기술 개발을 하고 그 기업을 서포트하기 위한 정책이 그 다음에 나오고 그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우주국이 나오는 이런 역순적인 예시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예시도 더 많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저희 지구
대기권 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구상에서는 협력이 많이 일어난다면 아직 개발되지 않은 달이나 소행성 같은 분야에서는 오히려 경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도 우주군을 이번에 창설하였고요. 일본과 중국에서도 군의 우주 부서를 새로 창설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달이나 소행성 같은 분야에서는 오히려 국익을 따지는 경쟁이 많이 나올 것이고, 오히려 지구에서 자본이 적지만 기술력이 많은 한국 같은 국가들이 이런 우주 전쟁에 뛰어들 가능성도 크게 보입니다. 일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이 이제 지구에는 자원이 없지만 기술력은 많은 나라인데요. 이런 일본은 사실 금년에 이미 우주 관련 부서를 군에 창설을 했고요. 그렇지만 이런 국제적 갈등과 경쟁 구도가 있겠지만 개인적인 바람으로 오히려 달이나 소행성에 국제 우주 마을이 설립이 되면서 그래도 경쟁을 하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국제 협력을 이루어내고 같이 토론을 하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전 인류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미래를 바라보는 게 제 꿈입니다. 네, 사실 제가 이 영상을 9월 중순에 찍고 있는데요. 전 바로 다음 주에 해병대로 군대를 가게 됩니다. 다행히도 전 통역장교로 임관을 곧 하게 되어서 3년 동안 군 복무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때쯤에 여기 사진에 보시듯이 이미 입영을 한 상태입니다. 3년의 군 복무를 마치고 제가 나올 때의 한국 사회와 국제 사회와 그리고 우주의 분야는 또 다른 세상이 되어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우주의 마을을 짓겠다. 그리고 국제 우주 협력을 꿈꾼다는 제 꿈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과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일하게 되던 민간에서 일을 하던 아니면 기업에서 일을 하던 그 꿈을 향해서 제 프로젝트 매니저를 할 수도 있고 기술 개발을 할 수도 있고 정책 연구를 할 수 있고 어떤 분야에서든지 우주에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짓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견해로 빠르면 10년 안에 또 설립이 될 수 있겠지만 늦어도 50년 안에는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제적으로 달 주위에 우주 정거장을 세우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달 표면에도 기지를 세우려는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50년 안에는 저희가 달에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달 기지에 저도 어느 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한국의 청소년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항공우주라는 분야가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주는 정말 중요한 분야로 이 분야에 관해서 많은 활동을 해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복무를 마치고 나서 나중에 국제사회에서 같이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국제사회를 위해서 화이팅!